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석입니다. 오늘은 윤호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호중이 지난 22일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묵념을 하는데 이 윤호중이만 갑자기 지 혼자 무릎을 꿇고 1분 정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명록에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아니, 선열을 찾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현충원에서 왜 국민을 찾고 있습니까? 국민이 어디 다 현충원에 지금 다 묻혀 있습니까? 왜 거기서 국민을 찾습니까? 더 가관인 거, 더 황당한 거는 피해자님이여라고 합니다.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피해자가 뭐냐 갑자기 현충원에서 했더니 이번 보궐선거 발생 이유가 됐던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호중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 충분히 마음으로 사과를 못한 것 같았다. 그렇다고 신원이 밝혀질 수 있어.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적당한 곳이 현충원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 각종 단체 그리고 이 피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반발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신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 며칠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윤호중의 전력, 윤호중의 과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시민하고 윤호중이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입니다. 둘 다 그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묶여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게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권의 도덕성, 비윤리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실히 드러내 보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바로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 서울대 민간인 감금 및 집단 구타 사건 이거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시민이나 윤호중이나 그 밖에 소위 학생 운동권을 자처하는 이런 애들은 이걸 갖다가 서울대 뿌락지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대 뿌락지 사건이 뭐냐? 1984년 9월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1984년 9월 17일부터 열흘 동안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이 학내에서 타 대학 학생이나 일반인을 갖다가 경찰에 뿌락지다, 정보기관의 정보원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감금을 하고 폭행을 하고 고문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유시민이 있고 또 윤호중이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당시에는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를 하고 있었고 윤호중이는 그때 당시 윤호중이가 서울대 학원 자주화 추진위원회 언론분과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윤호중이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4명을 갖다가 끌고 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이 유시민은 본인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학내에 딱 감금을 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 폭행 피해자는 누구냐? 이름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현, 손형구, 정용범, 전기동 이 4명의 시민이 그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감금당한 채로 뿌락지 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폭행에 가담했던 자들이 바로 윤호중, 그 중에 한 명이 윤호중입니다. 당시 2006년 2월 당시 그 수사 관계자였던 관악서 경찰 출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학생들이 4명의 피해자에 대해 심한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 마치 외정 때 순사들이 하던 것처럼 몽둥이로 악랄하게 했다. 심지어 학생들은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고 주전자로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시민이나 이런 애들이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구속됐던 학생의 간부 중에는 윤호중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대 학원 자주화 추진위원회 언론분과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윤호중이는 경찰, 이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 수사 착수를 경찰이 하자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도피 생활을 70일 동안 하다가 12월 13일, 그러니까 1984년 12월 13일 저녁 7시 반쯤에 종로 2가에 나타나서 거기서 횃불과
메가폰을 들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다가 검거됐습니다. 검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호중이 뭐 그 피해자한테 무슨 사과를 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윤호중 관련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윤호중이가 이들 피해자들한테 어떤 사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윤호중이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윤호중이가 서울대 뿌락지 사건이라고 이거를 명명을 했습니다.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대 뿌락지 사건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학생 운동권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서울대 운동권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뿌락지 사건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는 식으로 그 주장하는 그 명칭이 바로 서울대 뿌락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건의 실체를 봤을 때 어떤 명칭이 더 맞겠습니까? 후자가 더 적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호중은 계속 서울대 뿌락지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전력을 감안했을 때 윤호중이가 이들 피해자들 누굽니까? 제가 아까 이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신현, 손형구, 정용범, 전기동씨 이 피해자들한테 어떤 사과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 피해자들이 이 그때 당시 폭행 가담자, 자기들한테 고문을 했고 폭행을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 월간조선 2호로에 나왔던 그 기사를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피해자 중에서 정용범 씨는 폭행 피해로 인해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용범 씨의 어머니, 모친인 전영재 씨는 맞고 집에 왔을 때 온몸이 시퍼렇게 돼 있었다. 그전에는 공무원 시험 공부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얻어맞은 후부터 헛소리를 하고 완전히 병신이 됐다.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밤에 제대로 못 자고 약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장가도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정용범 씨는 음악 CD를 갖다가 도매상에서 떼와서 카페에다가 이렇게 팔로 다니는 그런 일로 생계를 꾸렸다. 그게 바로 월간조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동 씨는 그 전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행 후유증으로 이 공부를 접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책상에 앉아있는 거를 하지를 못하니까 자주 바닥에 이렇게 들어 눕거나 엎드려서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전기동 씨는 뒤늦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 2006년 당시에는 관악구청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중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전기동 씨는 이 4명 중에서 전기동 씨가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 이 사람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여거에 대해서 전기동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시민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집요하게 변명하고 거짓말하다가 기회만 되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한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가슴에 끊임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유시민은 사건 당시 나이가 제일 많은 자로 현장을 오가며 교묘하게 치고 빠지고 하면서 폭행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임신현 씨 역시 피해자입니다. 임신현 씨는 폭행 이후 대인기피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학 진학을 접었다고 합니다. 임신현 씨는 당시 이놈이 들어와서 1시간 패고 저놈이 들어와서 1시간 패고 민간인을 패놓았으니까 문제가 될까봐 어떻게든 뿌락질하는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자백을 강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신현 씨는 입시 공부를 포기하고 절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이 단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청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사에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임신현 씨는 유시민 보기 싫어 TV를 안 본 지 오래됐다. 거짓말을 좀 했다고 가둬놓고 폭행하는 것들이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형구 씨는 해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이 손형구 씨의 모친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야기만 나오면 골치가 아프다. 나는 그 사람 유시민을 얘기합니다. 인상만 봐도 싫어요. 아무리 나라에 인재가 없어도 그렇지 그런 자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봤을 때 과연 윤호중이가 국립현충원에 가서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이렇게 외치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게
과연 여러분은 그 진정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984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7년 전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윤호중은 과연 이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정말 진정 어린 사죄를 했습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일도 아닌데 이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님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는 이 윤호중의 말이 정말 진심으로 들리십니까? 지금 이 박원순, 오거돈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기 전에 윤호중이는 먼저 이들한테 사과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오늘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최근에 치아 교정을 시작해가지고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뭐 그전에도 꼭 좋았던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전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